어차피 실내에 가면은 뭐 저기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어차피 다 벗고 막 얘기하고 한두 시간씩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동안은 해제를 하더라도 좀 조심스러운 마음에 애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당분간은 좀 쓰고 다니라고.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죠? 실내 마스크 어디서는 쓰고 어디서는 벗어야 하는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님 모시고 정확한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잠시 고민했어요. 이거 마스크 일단 습관적으로 쓰고 나오다가 실외에서는 안 써도 되니까 일단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은 차를 직접 운전해서 출근을 했는데 회사 들어올 때 또 습관적으로 썼어요. 근데 이거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벗었는데 누가 제지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탈 때 또 썼다가 엘리베이터도 혹시 아니지 않나 해서 벗었고.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옳은 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몇 군데 빼놓고는요. 이제 다 의무는 없습니다. 예. 다만 다 벗으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사실 마스크 안 쓰고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들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잠깐 쓰고 예. 왔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그 병원이나 이런 이제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닌 엘리베이터에서는 안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원,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 안, 네, 버스나 지하철, 택시 안에서만 꼭 써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하나 빠지는 게 뭐 요양시설 등등 예. 이런 쪽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일단 의무적으로 쓰고 예.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다음에는 이제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밀폐된 곳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빼놓고는 일단은 다 괜찮은데 불안하시죠.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사람이 많이 있고 엘리베이터를 계속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좁은 사무실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각자 판단 또 그리고 각 그 해당 회사나 또 어떤 지자체 어떤 단체에서의 권고 이런 거에 이제 따르시면 됩니다. 예. 회사 또 지방자치단체 권고. 근데 어쨌든 총론적으로는 엘리베이터에서는 안 써도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사우나도 사우나도 안 하셔도 되고. 됩니다. 예. 실내 그 헬스장은 어떻습니까? 헬스장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 헬스장에서 우리 헬스장에서는 좀 써주세요라고 권고한다면 거길 또 따라야 하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공고에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헬스장에 근데 나는 네. 안 쓸래. 이번에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데 왜 쓰라고 강요하세요? 나는 안 쓰고 운동할래요. 해도 과태료를 물지는 안 못한다는 씁니다. 겁니까? 안 씁니다. 다만 이제 어떤 특정 클럽 그런 헬스장 예. 같은 데서 내규로 정해 놓으면 예. 이제 좀 불편해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정도는 있지만 그것이 위법은 절대 아니다. 위법은 절대 아니다. 예. 아마 앞으로 좀 이런 약간 갈등이나 아주 작은 충돌 같은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쓰세요? 여기 안 써도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써야 되는데요. 뭐 아마 좀 상당 시간 좀 헷갈리지 않으실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정하면서 또 내 생각과 주변 사람의 생각을 맞춰가면서 이제 마스크 가는 거고. 이제 정말은 마지막 2단계 가서 이제 다 모든 의무가 이제 어디라도 의무가 없어졌을 때도 아마 상당 기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정희석 교수님이 예측하시기에 언제쯤이면은 우리가 자 실내 마스크 그 어떤 곳이라도 상관없으니 이제는 다 벗으셔도 됩니다라고 발표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주 따뜻해지기 바로 직전인 한 5월 정도 되면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봄이 지나가서 따뜻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이 충분히 정상화되는 그런 면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 동절기 유행을 지나면서 걸려서 면역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난 겨울에 맞았던 백신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을 발휘하는 쪽.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물론 오늘 딱 하루니까 뭐 이제 점차 많이 변하겠지만 저는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예. 어디 가서든지 의무가 해제됐는지 해제가 안 됐는지조차를 못 느낄 정도로 많이들 조심을 하시니까 아마 5월 달쯤 2단계 마지막 단계로서 자 이제 모든 장소에서 의무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은 병원에서는 여전히 쓰실 거고 네. 저 같은 의사들도 환자 볼 때 당분간은 쓸 거고 이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아마 대중교통 정도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대형마트에 약국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네. 대형마트에서는 안 써도 되는데 그 대형마트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국은 들어갈 때는 써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약간 이거 좀 왜 이런 기준을 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병원도 아니고. 근데 약국은 아픈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서 그런 겁니까? 예, 사실 약국에서는 아프지 않을 때 필요한 뭐 이런 제품들도 있지만 일단 아픈 사람이 모인다고 봐야 예.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마스크를 안 썼을 때 한 분이라도 이제 코로나, 독감 이런 게 있었을 때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약국은 무조건 일단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하지. 뭐 마트 안은 괜찮고 또 뭐 어디 딴 데는 괜찮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복잡해지니까요. 예,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마트에서 벗고 계시다가 약국에 꼭 가셔야 되면 마스크를 살짝 하고 가서 하고 나오시는 거. 예.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이걸 권고로 바꾼 것은 이제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발걸음이다. 이게 아마 2년 한 2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 아닙니까? 예. 2020년 11월인가에 이제 예, 발표료 예, 부과하기 시작했죠.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 2년 2개월 만에 네. 예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건데 학생들은 좀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 중, 고등학생들도 이 교실에서 지금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제 방학이 지금은 방학이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그런 방학이 지날 때 학원도 마찬가지고. 학원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써도 되는데 아마 일부 학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예. 조금 쓰고 오기를 강하게 권고를 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요. 예. 학교는 사실 저도 약간 우려는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아이들이 이제 계속 이제 비말이 나오기도 하고 접촉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유행이 이제는 막바지를 향하고 있고 또 많은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면역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많은 아이들이 면역을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항체 조사에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오미크론 변이에 어린 아이들부터 소아청소년대에 심한 병이 나오질 않고 다행입니다. 최근에 걸렸던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좀 많이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처음에 코로나가 우리 상륙했을 때는 상당히 델타 그 시절에 많이 아프다고들 하셨는데 뭐 이번에도 어떤 편차가 있습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증상이 예전보다는 좀 덜해진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는 병의 독성은 약해졌죠. 이게 이제 자연의 섭리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바이러스의 생존 예. 원리. 그렇죠. 네.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그냥 돌아가셨다. 그럼 자기도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적당히 이제 서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이러스의 이제 생활사라 지금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학교도 열어도 되는데 아마도 조심스러운 그 교장 선생님들은 잠시 이제 뭐 좀 이렇게 부과를 했다가 풀었다가 이제 그렇게 가실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최근에 제가 기사 본 것 중에 일본에서 5월쯤이면 일본은 자체적으로 코로나를 계절성 인플루엔자, 즉 독감처럼 그냥 취급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일본에서 발표 그런 움직임이. 났습니다. 예, 정식으로 5월 달부터 예.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우리도 사실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거의 4개월이 남았고 또 그 전에 준비를 하는 시간을 따지더라도 한 3개월 정도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가서 우리도 일반 의료 체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19에 걸리면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가 나서서 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챙겨드리는데 이제는 독감 걸리면 그냥 아프면 가서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 쓰듯이 이제 그때쯤 되면 일반 의료 체계, 그냥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검사하고 약 쓰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는 그런 걸로 가는 것이 이제 저희 의료계 의료 대응 쪽에서는 마지막 단계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모든 게 그냥 순조롭게 폐결핵이든 독감이든 또 일반 폐렴이든 간에 코로나19도 폐렴이니까요. 그래서 폐렴의 한 원인 균으로 치부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돼서 이제 그냥 일반 제2의 독감 형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병독성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약해졌으면 좋겠고요. 예. 아직까지도 백신을 안 맞으시고 좀 버티시는 분들이 좀 백신을 다 맞아서 인공 면역을 다 만들어 주셨으면 예. 좋겠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추산을 하고 있는 국민 전체 면역 수준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이제 몇 가지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다시 뭐 긴급 회의를 합니까? 이른바 코로나19 전 지구적인 팬데믹 이걸 이제 보건기구가 선포하면서 전 세계가 비상체제로 완전히 돌입한 건데요. 만약에 WHO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 비상사태, 팬데믹이 종식됐다. 비상사태로부터 우리가 지구가 벗어났다고 선언하게 되면 우리 방역당국의 어떤 방역 지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예, 당연히 미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 이제 국제보건위기 상황이 해소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역 단계를 낮출 텐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WHO라는 세계보건기구는 회원국이 194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걸 갖고 하고 특히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선언 하나만 갖고 특히 우리나라 그걸 다 따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이제 지금 현실과 잘 맞질 않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교역이 늘어나고 여행이 늘어날 테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되고 또 뭘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간 논의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하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격리잖아요. 직장 안 나가도 되고 그 진단서만 확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WHO가 이거 이제 끝났습니다.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합니다라고 하면 이 격리 기간도 단축되거나 없어지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되면 격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통계로는 5일만 격리를 한다고 치고 6일, 7일 차가 돼서는 6일 차에 이제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이제 같이 어울리게 되면 최근까지 나온 자료로는 4명 중에 1명이 감염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 누구가 감염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고요.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이 면역이 다 갖춰져 있고 걸려도 큰 문제가 없다 하면 이제 만나도 되죠. 그리고 5일에 끝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자료가 아직은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 종식을 선언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료를 갖고 이 단축시키는 것을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쉴 권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것도 뭐 빨리 불편 들이지 않게 그것도 이제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으로 규정하느냐와 확진 판정을 받아도 격리하지 않는다는 결국 함께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기는 올해 안, 여름 전? 저는 그러니까 이번 가을 유행이 또 될 거거든요. 거의 될 거니까 가을 유행 전까지는 모든 체계를 충분히 대비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을 유행은 제2의 독감으로 맞아서 가을 유행 되기 전에 독감 주사 여기 맞고 코로나 주사 여기 맞고 다 준비시키고 그다음에 의료 체계도 일반 의료 체계로 다 돌려놓고 격리도 안 하는 걸로 그냥 권고하는 걸로. 근데 권고를 하려면은 못 쉬니까 이제 쉴 권리가 박탈되는 건 있는데 그건 조금 이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학교 정류장을 지나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면
예,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맑은 공기가 많은 것을 새롭게 할 거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습니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완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일상으로 조금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좋은 신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어디서 써야 하는지 쓰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때는 꼭 SNS 휴대폰으로 확인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맑은 공기 마음껏 쐬시면서 코로나19 이겨낼 힘을 또 길러보시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널 따라오는 시원한 바람 길가에 가득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